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길 대표 이창용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길 전략연구소 실장으로 계시는 이상미 실장님을 패널로 모시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구 시민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네, 하루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길게 갈 것 같아요.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네. 예,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 이게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통신비,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식당에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실에 밑반찬 해놓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설거지는 대표님과 하시나요? 예, 훅 들어오시네. 예, 그 기회를 주시면은 해야죠. 네. 해야 되겠죠. 네, 예, 고통부담 하셔야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예. 모범이 되십니다. 이러시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예, 강의 들어갈게요. 네. 예, 오늘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빈집 정비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란 단독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단독 10가구 미만, 그리고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 다세대 20세대 미만 이렇게 하고요. 시행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란 주민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한국감정원 본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아서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불가 지역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불가 지역은 어떤 곳인가? 농어촌, 준농어촌, 원면지역. 원면지역에도 뭐 농촌에서는 이걸 자율주택 정비 사업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읍면지역에도 가능지역이 있고 불가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에 저기 보면은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촌리가 있고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할 수 없다. 불가지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가능지역은 어딘가?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이 있죠. 이런 지역은 가능지역이다. 도시활력 증진 사업구역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방 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이게 그 사업이 필요한 지자체에 이 자금을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예를 들어 보면은 프롬나드 거리라고 아시죠? 드란노? 예, 그 거리라든지 지금 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1호면에 이런 정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몰라서 묻습니까? 예, 도시 개발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도시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 관리 계획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세 판을 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비 사업 해제 지역. 이게 보면은 가까운데 보면은 수성 3가 95-1번지 그 엘린의 뜰 719세대 부출입구 건너편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대위 힘이 강해서 조합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결국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보면은 10년간, 20년간 집을 전혀 인테리어나 뭐 신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역에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매입을 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면은 집을 뭐 깨끗하게 개량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네, 대구에는 네, 어느 지역이 속하나요? 비산동 혹시 아세요? 네. 그 대형학원 건너편에 보면은 그 할매 빈대떡, 그 떼떼말레이, 그 골목 안쪽으로 가면은 노후된 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극히 열악한 곳이죠.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 지역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대표님 떼떼만데이가 대구에서 쓴 서울촌이죠. 네. 예, 예. 서울의 경서중학교 마포경찰서 건너편에 보면은 만리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산허리 절개에서 거기에 언덕길 그런 쪽을 떼떼말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네.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네, 이런 쪽도 이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그럼 도시재생 사업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큰 틀에서 보면은 도시재생 이 활성화 지역은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걸 몇 번 이야기 하셨죠. 50조를 푼다. 10조, 5년간에 연간 10조씩 풀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돈을 풀겠다, 자금을. 그렇게 공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에 3국가공단, 이영공단이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시청 별관 내에서 이걸 공청회를 했습니다. 상동, 중동, 그리고 지산동, 이게 애정구역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게 그 전자의 지산동은 200억 정도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게 무산된 우리가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60조 1항에 나오는 적용받는 이 투기과열지구 때문에 이게 투기가 조장되는 우려되는 지역에 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맞물리면 네. 폐해가 심각하다. 이래서 이걸 이게 투기과열지구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그때 네. 예산이 철회되고 했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충돌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민이 자체 개발하는데 정부의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주택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빼고 갑니다. 그래서 이건 충돌할 일이 없다. 다툼의 여지도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지역이라야 이게 원룸이라도 다가구 있죠. 네. 다가구 다세대가 신축으로 잘 지어 놓은 곳에 이런 사업을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된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대표를 한 분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주민 합의서를 갖고 어디로 가느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럼 주민합의체 대표성은 어떤 분이 갖게 되는 건가요? 뭐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네. 아주 농담이고요. 네. 그래 이게 뭐 노년층이나 그리고 주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바깥에 활동하시는 음. 이런 분들이 대표가 되면은 좋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토지는 하필형과 자율형, 건축협정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형은 제 마음대로 생겼잖아요. 네. 제 멋대로 맹지도 있고. 그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 같네요. 맞습니다. 예.
지멋대로 생긴 땅이죠. 이걸 건축 협정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협정형으로 반듯하게 구역 정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구역 정리를 하는데 60제곱미터 이상, 18평 이상이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 구역 정리를 해서 반듯하게 정리해서 한다.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협정 더하기를 보시면은 주민들과의 약속, 건축협정이란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지붕, 외벽 형태, 주차장, 그리고 맞벽, 뭐 이런 걸 전반적인 것을 다 총망라해서 건축 협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고요. 건축 협정은 하나의 대지 위에 각각 조경과 건물을 이렇게 따로 앉힙니다. 주차장하고 이걸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던 걸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주차도 한쪽으로, 조경도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연접한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을 명지도 건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대지 위에 이렇게 오수라든지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정리를 시킬 수가 있다. 반듯하게 정리되죠. 각각의 주차라든지 하수 처리 시설을 각각 하던 걸 이렇게 하나의 대지로 봐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네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정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땅이 지 마음대로 생겼습니다. 이런 땅을 반듯하게 구역 정리해서 유효 건축 면적을 확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맞벽. 민법상 대지 경계로부터 50cm 이격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격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건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는 자, 맞벽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벽도 가능하다. 출입구가 한 군데 있죠. 양쪽 집에 걸쳐가 계단도 뭐 한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도 합벽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조경특례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걸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특례가 있습니다. 이게 국토이용 국회법의 77조 78조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 내에서 20%, 용적률도 20%, 건폐율도 20%. 여기에 자 3층이죠. 4층 한 층이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능하다. 가로높이 특례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대한 특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이 있으면 용적률 추가해 주겠다. 그리고 주차장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이걸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 이내에 주차대수 30% 미만의 주차 인근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차장 사용권 확보에 대한 특례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에 따른 특례가 있습니다. 연면적 2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설치를 하면은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상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자, 이게 어떤 사람이 하는가?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분들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맡길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주민합의체를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합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합의체 신고하고 누구한테 신고하죠? 시장군수. 네네, 맞습니다. 예, 심의 필요시에 심의를 하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요. 착공 신고,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가장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고 건축업자라든지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 신청을 하면은 공동위원회 구성하고 통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도로 점용 허가 등 이걸 다 일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절차는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걸 우리가 이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이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오늘 약 한 30분에 걸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에 이게 더 궁금하면은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